우리나라에 들어온 근대 문물 중 대부분은 인천에서 시작됐습니다. 130여 년 전 개항기의 근대 서구 문물이 항구 도시 인천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개항기의 독특한 문화와 오랜 역사를 품은 인천. 지나온 역사만큼 오래되고 노후한 인천의 원도심에 문화적 매력이 넘치는 인천만의 도시 재생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외형적 변화에 치중한 현대적 도시로의 재생이 아닌 인천 곳곳의 문화와 역사를 활용한 문화적 도시 재생에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인천도 항구 도시이고요. 개항 도시입니다. 인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항만 지역의 재생은 꼭 필요한데요. 역사성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는 계획이어야 한다는 거. 문화의 시대라고도 하는 21세기는 문화적 가치와 문화적 삶에 관한 관심과 노력 또한 더욱 커지고 있는데요. 개항기 문화와 역사를 자원으로 삼아 도시를 문화적으로 재생하고 있는 인천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사람을 향한 도시 재생이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합니다. 지난 7월, 인천시는 오래된 건물을 새롭게 단장해 시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었습니다. 개항기 때 지어진 이후 1967년부터 인천시에서 시장 관사로 이용했던 곳인데요.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10년 된 것 같아. 아 진짜? 이곳에 인천 출신 밴드인 오추 프로젝트가 찾았습니다. 2인조 어쿠스틱 밴드인 오추 프로젝트는 오늘의 추천곡을 줄여서 팀 이름을 지었다는데요. 정기수, 태구 두 사람 모두 인천에서 30년 이상을 살아온 토박이들입니다. 인천 시민회지? 네. 완전 옛날 건물이네. 1901년 개인주택으로 지어져 서양식 레스토랑, 사교장으로 사용하다가 1966년부터 2001년까지 인천시장 17명이 거주했던 관사였습니다. (2001년부터) 역사 자료관으로 사용하던 이 집이 2021년 7월 1일 시민 문화 공간으로 도시 재생을 거쳐 새롭게 태어난 것이죠. 도심에서 깊어가는 계절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전시회를 볼 수도, 소풍을 나올 수도 있는 사람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인천 시민의 집뿐만 아니라 오래된 근대 건축물들이 사랑과 문화와 역사의 공존이라는 도시 재생을 거쳐 전시관이나 박물관 혹은 공공기관으로 여전히 이용되고 있습니다. 근대 건축물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인천 계항장 근대건축 전시관은 1890년에 지어진 일본 제18은행 인천지점이었습니다. 인천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돼 있는데요. 근대 건물을 전시관으로 활용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883년에 인천이 외세에서 강압적으로 개항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일본을 비롯하여 서양 열강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자신들의 이권 행사를 위해서 영사관이나 은행 등 건축물들을 지었는데요. 당시 열강들이 이권을 침탈하는 과정 속에서의 우리의 아픔, 역사들을 담고 있지만 이러한 공간들은 현재 교육의 장으로는 물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항기 인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인천 개항박물관은 개항 당시 일본 제1은행 인천지점이었습니다. 전형적인 일본식 모임 지붕과 금고, 금고의 출입문 등 은행으로 사용할 당시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데요. 근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새롭게 단장해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항만 지역의 재생은 꼭 필요한데요.
이 재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할 건가? 사람이 사는 도시가 돼야 된다는 거고 이 사람이 살아야 역사성과 장소성도 지켜진다는 겁니다. 독일에도 인천과 닮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함부르크 하펜시티인데요. 하펜시티는 제1의 항구이자 오래된 도시입니다. 도시에 예술을 입혀 성공한 도시 재생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죠. 함부르크 하펜시티를 끼고 흐르는 엘베강 주변은 과거에 부도와 물류 창고가 많았던 곳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낡은 항구가 된 하펜시티는 경쟁력을 잃어가며 도시와의 단절로 인해 쇠퇴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요. 하펜시티는 바닷물이 드나드는 지역으로 화물 창고가 즐비했던 곳입니다. 1900년대 지어진 창고들과 상업지역을 리모델링해 사무실, 상점, 주거지역으로 변모시키는 하펜시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운하와 어우러진 현대적 생활공간을 만들어내고 동시에 옛 건물들과의 공간 조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하펜시티. 2001년에 착공된 하펜시티 프로젝트는 2025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하펜시티는 이미 살기 좋은 곳, 문화예술과 휴식을 즐기기 좋은 곳으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데요. 도시 재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람과 공간의 공존이 도시 깊숙이 스며있기 때문입니다. 국내외 많은 도시들이 도시 재생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도시들의 공통점은 정부가 또 지방정부와 협력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지역 특성, 자산을 활용한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아마도 3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저희는 이제 시작한 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도시를 버릴 수 없고 그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인천시의 도시재생이 주목받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사람 중심의 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철공소는 인천에서 가장 오래된 대장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인천에는 철공소가 하나둘씩 들어서면서 길게 철공소 골목이 생겨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몇 개 남지 않은 철공소가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지키는 대장장이 송종화 씨는 15살 어린 나이에 쇠망치를 잡기 시작해 80을 훌쩍 넘긴 지금껏 손에서 쇠망치를 놓아본 적이 없답니다. 먹고 살기 위해 시작한 일이 기술이 되고 자부심이 되면서 여전히 현역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해먹을 꾹꾹 내가 학교를 이제 못 나갔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6.25 동란 때 집이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것도 집도 없고 근데다가 취직할 때가 뭐 있어요. 나이는 이제 뭐 몇 살 안 돼서 53년도에 이거를 발을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발 내려놓기 시작해서 대장간이게 다닌 거예요. 제가 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오랜 세월 쇠찌꺼기가 내려앉아 낡고 허름한 가게가 되었지만 새롭게 단장하고 개발되기보다 그 역사와 전통을 인정받아 인천의 명물과도 같은 오래된 가게로 자리 잡았습니다. 좀 그전에는 기계가 없고 이제 한마디를 하고 오래 그냥 저기서 그때는 힘들었고 지금은 이제 힘이 안 드는데 혼자서 하기 때문에 더 힘들다고 봐야 돼요. 한때 공업도시로 호황을 누렸던 인천의 철공소길. 이제는 시대의 뒤안길이 됐지만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에 오늘도 쇠망치 두드리는 소리가 인천을 뒤흔듭니다. 구도심으로 불리는 신포동에 자리한 카페. 이곳은 1989년부터 30년 넘게 운영 중인 LP판을 틀어주는 카페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LP 카페 중에는 1호 100년 가게로 인정도 받았고요.
인천의 특색이 담긴 오래된 가게로 인정하는 이어 가게로도 선정됐습니다. 가게 대표 안원섭 씨는 자신의 가게를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음반과 음악을 틀면서 손님들의 취향, 그다음에 제 취향, 그다음에 그날의 날씨, 그리고 계절별로 이렇게 음악을 틀어드리고 그 기획 공연을 하고 이런 공간입니다. 요즘 말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는 컨셉에 해오다 보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나고 자라 오랜 시간 신포동에서만 가게를 운영해오다 보니 지역이 변해가는 모습도 모두 보고 느끼고 했다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레 가게에 스며든 인천의 문화가 더해져 이제는 지역의 보물로 자리 잡은 가게. 그런 가게들이 더해져 지역의 특색이 되어갑니다. 지역 주민들이 사랑방같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외로울 때나 슬플 때나 또 혹은 기쁠 때 놀러 와서 맥주 한 잔과 차를 한 잔 마시고 하루의 그 피로를 풀 수 있는 그런 사랑방 같은 그런 공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사람들과 함께한 건물들과 공간을 새롭게 보자는 시각이 생겨났고요. 사람들의 공감이 더해지면서 지역의 특색이 담긴 도시 재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인천에 사는 청년들이 원도심을 알리는 데 앞장서게 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원도심에 자리한 이 장소는 1920년에 지어진 얼음 창고였답니다. 이처럼 오래된 건물들이 자리한 원도심이기에 청년들은 낙후된 지역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이제는 원도심의 매력에 빠져 지역 알리기 활동에 나서고 있답니다. 여기가 되게 레이어가 많은 도시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파면 팔수록 되게 재밌는 이야기도 많은 반면에 이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운 거죠, 접근하기에. 그래서 이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이 지역에 이러한 역사부터 이런 가치,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에 매거진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9년 인천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매거진 하이파이브 인천을 만들면서 인천의 원도심 구석구석을 매거진 속에 담았습니다. 하이파이브 인천은 인천 원도심이라고 불리는 이쪽 계양장 또는 동인천이라고 불리는 일대 이야기를 담았고요. 개항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역사와 가치를 지니고 있고 어떠한 사람들이 이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내서 현재 이 독자분들이 이 지역을 즐길 수 있는 거리가 무엇이 있는지를 좀 담아낸 매거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프로젝트 하는 거죠. 청년들이 만든 단체인 인더 로컬은 한자와 영어를 합쳐 인천 지역이라는 의미로 만들었다는데요. 인천을 더 많이 알리고 인천의 매력을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품도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부분이 인천에서 또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들이기도 하고 저는 나고 자랐거든요. 제 고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을 위해서 좀 어떤 보탬이 되는 활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도 인천에서 산 지 한 이제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생각보다 제가 안 가봤던 곳, 모르는 곳들이 생각보다 많았구나. 그래서 새로운 인천을 조금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었어요. 원도심을 알리는 콘텐츠 작업에 주민들과 예술가들도 함께 협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래 머물고 알아가는 지역으로 남길 바란다는 청년들. 낙후한 동네나 하루 놀다 가기 좋은 관광지가 아닌 다양한 매력과 이야기를 가진 곳으로 기억되길 바란다는군요. 어느 시인의 식구처럼 오래 보고 자세히 보아야 빛나는 곳도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조화롭게 한 공간에 자리한 이곳은 100년의 시간과 공간을 잇고 사람과 사람을,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공간입니다. 이곳은 1920년 일제강점기 때 전쟁에 쓰일 화약을 제조하는 원료인 소금을 보관하던 소금 창고였답니다. 그러다 1940년대 한증막으로 사용됐고요. 동네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있는
동양서림이라는 책방이 됐답니다. 그 헌책방을 마지막으로 20년 여기는 비어져 있었어요. 20년 동안 주인은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빈 공간으로 있었어요. 그곳을 저희가 2015년도에 발견하고 그때부터 이런 복합문화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네에 허름하게 버려져 있다시피 한 공간은 사람의 손을 타면서 다시 활기 넘치는 공간이 됐습니다. 젊은 창작자들이 다양한 전시 프로젝트를 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 6년 전 왔을 때 사실 이곳은 아주 옛날 시대가 멈춘 거리 같았어요. 그래서 신부동만 나가도 화려한데 너무 끝과 이곳은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끝과 끝을 이어주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도 이어주고 문화와 예술도 다양하게 이어주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따스페이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젊은 작가들이 모여 꾸준히 전시회를 열고 있는데요. 현재는 한복을 중심으로 시대상이 엿보이면서도 우리 전통을 담아보고자 하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굉장히 회색빛의 도시 이미지가 강한데 거기에 저는 이제 한복적인 그런 컬러감 소재들을 사용해서 어떤 인천의 색을 좀 부여한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관련해서 활동을 좀 인천 내에서 많이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시대적으로 많이 섞여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건축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머무는 사람들의 각자의 시간대도 저는 굉장히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 갈수록 이제 제 느낌에는 이제 저와 같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으로 작용하고 그것을 이제 재발견하고 재해석하는 행위들을 이제 예술가들이 해내고 싶어 하지 않나? 그런 곳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공간이라고 느낍니다. 과거와 현재가 함께 공존하는 인천은 지역의 특색을 녹여 개항장 문화지구 도시재생을 구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대 문화와 개항기 시대의 역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행사를 제공하고요. 시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로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인천 개항장 문화재 여행은 국내 최초의 국제도시였던 인천 개항장에서 근대 문화를 체험하는 행사입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개항장에서 특화 콘텐츠를 만들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살리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재생에 기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을 개항장 거리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개항장 일대에서 열리는 행사인 문화재 야행을 보러 온 것인데요. 1883년 개항 당시에 국내 최초의 국제도시였던 인천의 개항장 거리에서 근대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인천 토박이지만 개항장 거리는 처음 와본다는데요. 문화도시 재생으로 낡은 도시의 이야기를 더해 사람들이 보고 체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죠. 이렇게 형성된 공간은 문화에 목말라 있던 인천 시민에게는 다양한 전시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고요. 타 지역 사람들에게는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이라는 독보적인 관광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저희 그 인스타에 인천 갈 여행 검색했다가 인천 개항장 축제 봐가지고 왔어요. 되게 재밌네요. 되게 그 박물관 그런 데도 다녀오고 많이 사진 찍고 잘 놀고 있어요. 청일 조계지 경계계단은 1883년 일본 조계를 시작으로 1884년에 천국 조계가 설정된 경계지역인데요. 지금의 자유공원인 만국공원으로 연결되는 계단과 조경이 마련된 공간입니다. 개항기 시대 아픈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지만 그대로 두었기에 산교육의 현장이 되기도 합니다. 친구들이랑 뭐 놀러 올 수도 있고 뭐 누구 데리고 올 수도 있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인천에도 이렇게 볼거리가 많고 이제 즐길거리가 있다는 거에 되게 좋았어요. 저 인천 시민으로서 좀 재밌었습니다. 인천만이 가지고 있는 공항과 항만, 역사적인 산물인 개항장에 있습니다. 이를 도시 재생과 연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도시 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공동체 회복 및 사회 통합 달성될 수 있도록 주민이 주도하고 지속 가능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특화된 역사 자원에 문화 도시 재생이 더해져 인천의 새로운 문화로, 새로운 역사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 도시의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유도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허문 도시 재생이 아닌 문화 도시 재생으로 풍부해진 도시. 이런 도시가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매력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도시는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의 인천처럼 말입니다. 어디든 갈 수 있어 내 손 잡아준다면 뭐든 할 수 있어 그대가 원한다면 나의 마음이 아니 나의 모든 게 너만 생각해 많이 많이 헤어